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자, 벌써 우리 손자병법 강의 한 지 4번째네요. 오늘 4번째 강의는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 같아요. 다이어트 아시죠? 다이어트. 네. 손자병법에 다이어트가 혹시 나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이어트도 이 살과의 전쟁 아니에요. 네? 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 나름대로 뭔가 저축해갖고 확보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정신은 자꾸만 그거를 공격해서 빼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 다치고 뺄 수 있을까? 뭔가 이 다이어트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손자가 다시 태어나면, 손자가 다시 태어나면, 과연 그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이어트 손자병법을 내놨을까? 그 얘기와 아울러서, 다이어트보다는 좀 요즘 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손자병법이, 기업 경영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경영학적 측면에서는 과연 손자병법을 어떻게 이용해서 하다못해 무슨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나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쓰고 어떻게 계획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손자병법에서 찾아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론 다이어트 얘기도 하고 경영학 얘기도 하고 하면서 손자병법이 이 시대에 얼마만큼 다양하게 우리에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손자병법은 물론 지금부터 만들어진 지는 몇 년 전이라 그랬죠? 2500년 전이라 그랬어요. 근데 2500년이 흐르면서 손자병법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전쟁 기술로서만 남아서 전쟁하는 방법만 남아갖고 우리에게 전달됐으면 우리는 지금 별로 관심 없어요. 결국 손자병법이 시대를 흐르면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사마천이 쓴 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 유명한, 요즘 말하면 이 기업 전문가 백규라고 하는 유명한 재벌 총수가 나와요. 상당히 돈을 많이 모았다고 이제 전해지는 인물인데, 백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사마천 사기에. 내가 돈을 번 것은 이 손자와 오자, 즉 오자도 유명한 병법가인데, 손자병법과 오자의 그 병법을 인용해서 내가 이 정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벌려면 뭐 공부해야 돼요? 손자병법도 이 돈 버는데 상당히 중요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송나라 때 여러분들 요 기경이라고 써요. 기경. 요게 이 바둑기자입니다. 바둑기자. 그러니까 바둑의 경전이에요. 북송 때 만들어진 바둑 경전인데, 기경이라고 하는 이 바둑 경전책이 기경 13편이에요. 손자병법이 모두 몇 편이에요? 13편. 하다못해 바둑도 전쟁이에요. 상대방과 내가 장기나 바둑이나 마찬가지인데, 하얀 돌, 검은 돌 양편으로 나눠놓고는 내가 이쪽으로 공격하면 빈 곳을 쳐라. 예? 그리고 바둑을 이겨도 적이 슬프지 않게 이겨라. 이런 다양한 전술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둑학에서도 이 손자병법이 이용됐어요. 이렇게 기경 13편이라고 하는 그 편 제목 자체가 손자병법 13편을 그대로 그냥 본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패러디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명한 황제 내경이라고 하는 그런 의학서가 있습니다. 황제 내경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문장들을 아주 약간 고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의학도 뭐예요? 몸과의 전쟁이에요. 예? 딱 봐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가 비어있고 어디가 차있고 일단 판단을 해야죠. 이제 손자병법은 허실론이에요. 예? 손자병법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비어있고 차있는 이 허실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학에서도 차있으면 어떡하죠? 어디가 도어라도 있고 차오르면 어떻게 돼요? 쫙 빼줘야죠. 그게 이제 침구학이잖아요. 침구학. 그리고 이제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약제학, 본초학이라 그러나요? 여러 가지 약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의학에서도 황제 내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무슨 아주 기가 흐르는 당당한 곳은 피하라. 몸에 혈류가 흐르는데, 그리고 빈 곳을 공격해서 채워라. 이런 것들이 이제 원리로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의학에서도 그 뒤로 청나라 때 쓰여진 의학서라든지 다양히 많은 책에서 손자병법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영학, 뭐 하다못해 의학, 하다못해 바둑학,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전후 세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패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이 대동아 전쟁에 나섰던 그 옛날 그 뭐랄까 이 장군들이 이제 이 기업에 복귀하면서 이제 이 손자병법을 인용해서 기업 경영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그 손자병법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적 체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손자병법 하나만 그냥 학문이에요. 손자병법학. 그러니까 학이라는 건 뭐예요? 다양한 그 기초 체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운드가 넓어진 거죠. 그래서 그 손자라고 하는 요 손자가 이 순즈, 이 중국어로 하면 손자에 관한 학문, 순지얼러지. 예? 그러니까 손자학이라는 말이 생겨요. 손자학이란 말이. 그 특히 이제 심리학 같은 경우라든지 또 아니면 무슨 뭐 행동심리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저게 심리를 파악해서 심리학이라는 게 이 손자병법 결국 전쟁 아니에요, 이것도요. 예?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손자병법이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미국 그 작전 지침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그 유명한 그 전쟁학자 중에서 그 리델 하트라고 하는 유명한 전쟁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예 그 자기가 쓴 책에다가 손자병법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병법이라고 써놓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론 손자라고 하는 손자병법이 서양에 소개된 건 1772년 프랑스 선교사가 이제 처음으로 그 불란서로 그 번역을 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영미권에서 번역이 된 거, 영어권으로 번역된 건 뭐 1900년대 들어왔었지만 약간 꽤 오랫동안 서양과